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생기면서 현재 지수는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면 코스피는 0.26% 내리고 있고요. 상승 종목 코스피는 151 종목 상승하고 있고 736 종목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298 종목 상승 중 1000개가 하락 중입니다. 사실상 다 내리고 있죠. 정말 운이 좋지 않다면 웬만한 종목은 다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장이 폭락이 왔느냐? 지금 0.99% 하락 중입니다. 어마무시한 하락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 상승장을 이어오면서도 이 정도의 조정은 꾸준하게 있었어요. 지금 구간별로 보자면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하락은 다 한 번씩 있었어요. 이게 조정이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아마도 이평선 기준으로 지금 이게 22평이거든요. 이게 요즘 색깔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종합주가 지수에서는 12평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2평이 깨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느냐, 지지선을 보느냐,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를 되돌이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시장에서 이탈이 되고 시장에서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되려면 이걸 짤 수는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는 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막 이렇게 흐려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 나갈 때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어쨌든 비가 올 수도 있겠네?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톡을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야, 비 올 것 같다. 우산 챙겨라. 이제 이거야 뭐 지인들끼리 해줄 수 있는 얘기라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공통적인 뷰를 보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일개보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선이 지금 여기서 그냥 눈대중으로 보세요. 눈대중으로. 그냥 뭐 저 앞에까지 볼 것도 없고요. 눈대중으로 코스닥은 얼마 되면 이거 너무 높은데 좀 팔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고점. 지금 이게 눈대중으로 볼 만한 라인이 이평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난다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22평이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게 하나가 팍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앉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파동상에서 어디서 우리가 팔고 사고 할 것이냐. 얘는 올라가다가 이평선을 깨지고 다시 올라가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이평선을 깨질 때는 일단 자르고 이평선 다시 돌파할 때 샀다라고 하면 본전입니다.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가 깨지면 팔 것이냐.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고점에서 22평 깨지고 나서 밀렸었던 자리들을 보자면 요런 자리들입니다. 깨지고 나서 폭락하죠. 요런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평선 깨지자마자 폭락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평선 깨지자마자 폭락해요. 요게 당일 4.59%입니다. 대략 종목별로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때려 맞았을 거예요. 이거 지수가 이 정도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81%입니다. 이평선 깨지면 여지없이 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평선 깨졌죠. 그러고 나서 폭락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5, 6% 정도 될 거고요. 여기도 이평선 깨지고 나서 1%, 0.1%, 3%, 2% 해가지고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빠지죠. 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돼요. 쭉 밀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만약에 들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지수가 13% 정도 되니까 하한가 한 2개, 3개 정도 지금 맞은 거예요. 그 정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폭락장이죠. 자, 지금 자리랑 가장 유사한 자리가 물론 뭐 지금이 올라갔다가 밀리는 자리라서 뭐 여기로 비유하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랑 비유하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여기 자리 아니면 또 다른 자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평선 깨져서 끝나면 내일 2%대 하락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카톡방에서 설명드렸었던 게 그거예요. 방송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파동을 그려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자리를 보면 여기서 많이 사죠. 여기서 많이 삽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 올라와 줬으니 여기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서 많이 사죠. 그래서 한 5%, 1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여기서 이제 수익질은 못하지. 이제 앞으로 50%더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전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 30% 찍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 찍고 일부 좀 회복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10%에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손절하죠. 그러고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할 때 여기서 손절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털리는 자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지. 근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서 거래를 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게 뭐 그림으로 그리니까 가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예상하는 흐름은 얘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차트가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얘가 안 내려가고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확률로 보자면 그래요. 만약에 회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장이 횡보였어요. 영업이익이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폭등하는 예상치가 나왔어. 자, 그러면 올라가도 정상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여기서 샀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그림은 이건데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예상한 그림대로 비슷하게 가더라고. 아, 그렇지. 내 예상 그림이랑 가고 있어. 자, 그랬는데 요런 캔들 하나가 딱 나왔어요. 자, 요거 하나가 딱 나와서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내가 잘라. 그럼 다음날 상한가 가지. 그쵸?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번부터는 편향적 사고가 생깁니다. 내가 잘랐더니 상한가 가네. 냅둬야겠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여기서 상한가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다음번부터는 두 개 다 똑같이 거래도 해보고 비중도 줄여보고 아니면 종목을 내가 잘못 고른 거야. 그래서 리딩방 가입도 해보고 뭐 그런 실수들을 계속 이제 연달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잊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매수하려고 했었던 이걸 잊은 겁니다. 내 이 계획. 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이 빨간색 선을 타고 갔어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어요. 이 계획이랄 게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 계획이 아예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느낌 거래 하잖아요. 자, 차트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러고서 올라가려고 그래. 좋은 자리예요. 그쵸?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볼 만한 자리죠. 근데 여기서 딱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기대를 했다 정도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는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뷰가 바뀝니다. 볼 때는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차트를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근데 매수한 이후에는 기준이 바뀌어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봐. 자,
뭐뭐 상사 해가지고 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만 원. 요것만 보죠. 차트를 안 봐.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하니까 또 손절을 못 해. 차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대응을 못 한다.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그런 대응을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는 그림 자체를 그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죠.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 정답은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보라. 그거대로 진행이 되어야 얘가 홀딩인 거고요. 내 홀딩 사유는 내 예상대로 갈 때만 홀딩이에요. 이 그림이랑 틀려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지? 손절하고 나서 사과가 치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억울해. 이거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요것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이걸 일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일지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뭐 상사 해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0만 원에 손절을 했어요. 자, 이 옆에다가 비고 해가지고 써놔야 돼요. 이거 나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깨졌다. 자, 그러면 요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얘를 연습장에다가 쓰든지 오답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원노트에다 쓰든지 에버노트에다 쓰든지 뭐 노트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S노트에다 쓰든지 뭐 아무데나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요. 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깨졌어. 자, 근데 그 다음 흐름으로는 어떻게 됐어?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먹었으면 좋았을까? 아, 요거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피보나치 0.5까지는 견뎌봤으면 좋았을까? 아,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한 30% 되는데 아이씨 이거 견뎠다가 이걸 먹어야 돼? 아, 좀 까리한데? 그러면 내가 원래는 한 1000만 원 샀었으니까 1000만 원 중에서 대략 한 700만 원만 여기서 자르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다 자동 매수를 걸어볼까? 전략을 세워야죠. 얘를 먹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순서는 그래요. 순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못해서 문제예요. 첫 번째, 일단은 시도를 한다. 이 시도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인데 여기다가 왜 몰빵을 하냐고. 여기다 소액으로 넣어. 소액으로 넣은 다음에 그럼 결과가 나오죠. 그럼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내가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됐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 도출한 것을 토대로 미래 계획을 세워야지. 미래 계획, 액션 아이템을 다음 달은 이렇게 바꿔서 해봐야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시도를 해서 다시 결과 도출하고 다시 미래 계획 세우고 다시 시도하고 이거 반복해야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일지를 써야 돼요. 일지 맨날 강조하죠. 안 써도 돼. 머릿속에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드림 시큐리티를 마침 띄워놨는데요. 제 예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올라갔죠? 지금 거래량이 여기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 예상 흐름은 그려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는 다 가도 돼. 3200원까지.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출발할 건데 기간적인 시간으로 잘라보자면 이 정도 안에서 결판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충 한 달 단위가 요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니까 대략 한 9월달? 그러니까 이제 예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9월달까지 반등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9월 초 중순 정도 되겠죠? 9월 초 중순 될 때까지 반등을 하지 않으면 나는 팔 거예요. 드림 시큐리티를. 그게 제 계획입니다. 왜냐면 기간적으로는 요 안에서는 결판이 나야 돼. 흐름으로 보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요 밑으로 이렇게 깨져.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3,200원에 깨지든가 아니면 9월 초까지 반등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가 충족하지 않으면 자를 겁니다.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툴이 지난번에 이제 트레이딩 뷰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계획을 세웠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전략이라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M 플러스가 있네요. 이걸 한번 볼게요. 당시 계획은 현재 상승 추세 1파가 진행 중이니 1파가 진행 중이죠. 아니다. 상승 추세 지금 요거구나.
요거 단기 상승 추세 요거 얘기한 거구나. 1파, 2파. 지금 요게 얘기한 거니까. 장기로는 요게 1파, 2파, 3파로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장기 3파, 단기 1파가 진행 중이니 2파 조정 요 이내에서 반등 딱 찍어서 요겨디게 사서 요까지 수익 실현 단기로 하고 장기로는 쭉 올라가는 거를 먹어볼까를 이때 당시 언제죠? 2020년 7월 15일 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때 당시는 이 그림으로 예상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랑 다른 그림으로 가면 매도예요. 저는 지금 엠플러스를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달라졌으니까 수익 실현을 했든 손절을 했든 잘랐을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 뷰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거 삭제를 못해요. 이거 나 맞는 것만 냅둬야지 하고서 이렇게 삭제를 못해. 다 냅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를 눌러봐. 자, 그렇게 되면 이 초록색 색깔이 나오고 초록색 색깔 이후의 흐름은 제가 예측한 이후에 차트가 진행된 것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계획 지금 초록색 깔까지만 제가 계획했던 거고 그 이후에 차트가 그려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2파까지 조정받고 3파 찍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4파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좀 급하게 각도가 좀 급하게 5파까지 여기까지 갔다 왔네. 그쵸? 1, 2, 3, 4, 5파를 다 완성시켰네. 근데 우리의 목표가는 25,550원이었다. 21,100원에 사서 25,500원에 매도를 해야겠다. 딱 요거 수익 실현. 내 계획과 만약에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기간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버렸다라고 하면 매도고요. 아래쪽에서도 요 가격대 2750원 요 라인을 깨면은 매도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쵸?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대한항공이에요. 4월 27일 계획인데 저점에서 반등,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계획을 쓰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지금 시점에. 과거에 4월 27일에 클라우드라는 녀석과 8월 18일에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지금 만난 거죠. 과거의 저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뭐라고 생각했니? 그래, 뭐 볼린저 하단이었고, 피보나치,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가정을 두고 거래량 있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상승 탄력이 17,500원대로 예상이 돼. 그러니까 저게 안 깨져야 상승 유지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17,300원 손절을 잡고 이평선 상단 터치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 다 뚫으면 이제 다시 매수하는 뭐 이런 전략으로 세웠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다면은 17,650원, 그러니까 대충 한 17,300원, 17,650원이라는 기준 라인을 잡았으니까 그 밑에 17,300원에다가 잡아 놓은 거죠. 17,300원 아래서는 거래할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평선 터치를 했어 그럼 수익 실현이고요. 그리고 17,300원을 깨뜨리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7,300원 밑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죠.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또 색깔 딱 칠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달라요. 내 계획은 뭐다? 여기에서 상승 탄력 유지가 돼 주려면 17,300원 터치하고 올라가야 된다. 엊그제 코스톨라니의 명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게 있었죠? 현명한 투자가는 100번을 거래를 해서 51번 수익을 내고 49번 손실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전문적인 최고의 트레이더는 성공률 100%에 수렴하겠구나. 성공률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끔 이제 광고할 때 그런 거죠. 저 성공률 100%고요. 저 수익률 뭐 1000%씩 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제가 뭐 변호사 공증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최고의 트레이더는 100번 거래를 했으면 성공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트레이더가 제 생각에는 정말 최고의 트레이더입니다. 수익을 유지를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100번 중에서 51번을 벌었어. 그 49번을 잃었어. 자, 그때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균등 비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종목 성정하는 기준도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100개를 만약에 100% 비중을 가지고 내가 뭐 100개를 샀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100개를 샀는데 한 60개는 장기 투자했고 40개는 뭐 단기 투자를 했어요. 혹은 뭐 80개는 코스피를 거래했고 뭐 20개는 코스닥을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성공률이 51대 49가 나왔어요. 그럼 성공률 자체로는 그럴 수 있지만 코스피는 수익 난 게 3%밖에 안 되고 코스닥은 손실 난 것이 막 마이너스 30% 되고 이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 때문에 휴가 가서 주식 거래 집에 앉아가지고 HTS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거래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한 달에 30일 중에 20일 거래를 하는데요. 20일 중에 요새 이제 뭐 재택근무하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좀 저기 꼭 기억해 두세요. 20일 거래하는 도중에 내가 재택근무 때문에 한 열흘을 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HTS라는 걸 새로 깔아봤다. 이걸로 거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만 계속 거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집에서도 거래를 하고 회사에서도 거래를 하고 근데 회사가 주야. 그러면 뭐 열흘이 아니라 뭐 한 5일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5일 정도 휴가를 냈어요, 이번 달에. 그러면 15일 정도는 회사에서 모바일로 거래를 하고 나머지 5일만 집에서 HTS로 거래하잖아요. 10중 8구 HTS로 거래한 건 까먹어요. 그러면 똑같이 균등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 요걸 또 깨뜨리게 됩니다. 평소에 거래하시는 기준과 똑같이 거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 말씀 이제 해드리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기술이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뭐 기술자분들을 좀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 제가 한동안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조립하고, 뭐, 이렇게 형광등 달고, 뭐, 이렇게 벽에다 구멍 뚫고 달고 빼고, 뭐, 이렇게 앙카 받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드릴을 사가지고, 그거를 뭐 유튜브로 엄청 공부를 했어요. 아, 이럴 때는 요런 앙카를 갖다 대는 거구나. 이럴 때는 요런 칼블럭 쓰는 거구나. 아, 그리고 이게 반대쪽에 합판이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관련된 부품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그 기술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기술 배우는데 한 반나절이면 됩니다. 그냥 내용을 보면은 아, 요런 거 있어? 아, 재료는 요거야? 아, 요거 이렇게 쓰는 거네. 아, 그래, 순서는 그렇게 뭐 바닥에다 뭐 하나 깔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전기 내리고 이거 피복 벗겨서 거기에 뭐 니퍼 하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거 기술 배우는 거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는 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죠. 근데 기술 금방 배워요. 책 한 권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셔도 기술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책 봐라 하는 겁니다. 책 한 권만 봐도 기술은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거래할 것이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응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물론 형광등 달 수 있어. 자, 근데 잘못 달아가지고 형광등이 뭐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뜯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형광등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러면 도배지도 좀 필요하잖아요. 도배도 좀 발라놓고 저쪽에 구멍 뚫어야 되고 배선 작업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 고리 하나 넣어가지고 선도 쭉 끌어 당겨야 되고 전기도 내려서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자리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보자면 재무도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 그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우리 시장의 PBR과 PER로 아, 시장이 지금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시장을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직 더 갈 게 있어.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장은 항상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항상 싸우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만 남아요. 이번에도 맞았네, 뭐 다음에도 맞았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던지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올라갈 거야, 응,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이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얘를 만약에 진짜 기술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 내리면 700선까지 내려와도 돼요. 이게 중장기선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단기선으로 보자면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되니까, 아까 이제 22평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800선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선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823선이 823선, 825선 요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비중을 3분의 1로 줄이고 800선이 깨지게 되면 비중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늘 장 막판 되니까 825선이 됐네. 그러니까 나 오늘 아까 좀 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종목 몇 개 그냥 매도해야겠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죠. 아, 내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나 이거 가지고서 이번에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아, 또 코로나는 또 왜 온 거야? 아이, 코로나 때문이야. 아, 그것도 왜 뭐 무슨 교회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 다 교회 탓이야. 뭐, 어? 뭐 또 다른 사람 또 핑계 대고 또, 아, 신천지가 또 그러더니 교회가 또 그러고, 나라가 이게 나라냐? 그러고 나라 핑계 대고 또, 세금을 또 많이 걷어가서 그래서 이거 뭐 증권거래세 때문에 주식 거래 못 하겠다고? 0.3% 떼갑니다. 자기가 손실 까먹은 거 마이너스 60%씩 까먹으면서 0.3% 뛰는 거 가지고 주식 거래 못 해먹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전체 버는 사람이 2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지? 몇백만 명? 하여튼 그 중에서 3%인가 5%밖에 안 되죠. 2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또 팩트로 때려버렸잖아요. 아, 아프다. 2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사람이 없구나. 다 까먹고 있구나. 수익 나봐야 2천만 원 안 나는 거구나. 이걸 너무 팩트로 폭행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얘기 나왔잖아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다시 조정해라. 그 얘기. 여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슨 대응을 할 것이냐. 냅둘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운에 맡기는 거지. 그럴 건 뭐하러 주식해요. 운에 맡길 거면 강원랜드 그냥 아니면 저기 가세요. 저기 저기 그 태국이나 거기 어디 마카오 가서 그 빠찡코 당기시는 게 낫지. 운에 맡길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하나. 이게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 거래소죠. 한국 투자소도 아니고 한국 투기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기나 투자를 하지 마라. 거래를 해라. 그래서 거래소라고 이름도 지어놨는데 거래 관점으로 얘가 현재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하면 파는 거고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으려면 제 생각엔 얘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 정도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지. 825선, 800선. 나뿐만 아니라 뭐 여기 검색하면 다 나올걸? 그냥 여기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을 뭐 인터넷 브라우저 찾으셔가지고 코스닥 얼마 깨지면 위험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올걸요? 800선이라고 누구든 얘기할걸? 코스피도 검색하면 뭐 나올걸? 이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아이고 죽겠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거야? 아무런 계획이 없다. 사기 전에도 아이패드를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 살 때 현대기아 차 많이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도 아이폰이나 갤럭시 많이 사죠. 그 왜 그래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고 감가상각이 적어요. 현대차를 사서 뭐 3천만 원짜리를 샀어. 그럼 나중에 팔 때도 벤츠도 그렇잖아요. 벤츠도 감가상각이 적어. 그걸 사는 이유가 뭐야? 3천만 원짜리를 사도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차들 뭐 중국 차를 하나 샀다고 쳐요. 똑같이 가성비 뭐 이래가지고 중국 차를 1,500만 원에 샀어. 그거 나중에 중고로 팔면 뭐 500만 원밖에 못 받을걸?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거를 사기 전부터 얼마까지 얘가 내가 타고 나중에 중고로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누구든 하고 사잖아요. 그 정도는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전에 내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도 제가 이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 이게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종목별로 내가 이 종목의 거래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 거래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주식에는. 만약에 정말 심각한 종목으로 한번 뭐 하락 종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막장인 종목을 하나 고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락폭 그래. 오늘 하락폭 컸던 게 뭐 경남바이오 뭐 그래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한가를 찍었어요. 자, 하한가를 찍었지만 이런 종목일지언정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를 안 맞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미 답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보고 만약에 얘가 요렇게 생긴 선 깨지면 여기서라도 잘랐어야겠다. 그러면 요거 아유 이거 3% 4% 이거 내리는데 어떡하지? 아까워 죽겠네. 가 아니라 하한가 맞잖아요. 이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6,500원 넘어가면 사야겠다.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한가까지 맞았고 이 이후에도 계획이 없어요. 심지어 C큐브는 어떻게 거래를 해보자, 이거는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C큐브 저는 이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없어서 하는, 제가 없긴 한데요. 없어서 이렇게 한가하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가진 종목도 하락 좀 큰 게 있어요. 내가 애초에 매수했었던 가격과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계획을 벗어났다? 근데 이미 하한가까지 갔다? 하한가 상태에서는 내가 뭐 대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의 계획을 지금에서라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서라도 여기서 그래요. 드림시큐리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드림시큐리티 오늘 6% 내리고 있는데 이평선이 깨지면 팔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이평선이 깨지고 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틀린 겁니까? 정답,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이평선 깨져서 그 사람은 팔았어요. 자, 내일 상승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멍청한 거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기준은 이평선 깨지면 팔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요. 자, 그럼 거꾸로 내일 만약에 하한가 찍었다고 예를 들어 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 반대로 위너가 되는 거죠. 하한가 찍기 전날 판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하한가 찍었을 때 또 사. 거기서 기술적 반등했을 때 거기서 또 사. 그래가지고 또 오히려 수익이 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지에서 세웅지 말아서 운에 맡기겠다 이게 아니라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이걸 찾으려고 항상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정답이라는 기법이 있을 거야. 그래, 더 잘하는 누군가 트레이더가 더 잘하는 뭐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뭔가 또꼼을 좀 이렇게 잘 주워 먹다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대. 이 사람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잘 할 거야. 그리고 종목을 이 사람이 주는 것만 사면 돈을 잘 번대. 여기 붙어 있으면 돈 잘 벌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는 없다. 정답은 뭐다? 내가 정한 계획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어렵게 전파해요.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방금 여태까지 1시간 동안 떠드는 이 얘기가 사람들한테 구전은 뭐라고 된다? 주식은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구전됩니다. 그렇지, 나와의 싸움이지. 그래, 알겠어. 그냥 이러고서 흘려 넘긴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을 몰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와의 싸움이라는 얘기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000원에 사가지고 혹시라도 3,900원 깨지면 파세요라고 줬어요. 자, 근데 3,800원이 왔어. 그래서 3,900원 깨졌죠. 팔아야 되잖아. 자, 그 매도 버튼 누가 눌러요? 그 사람이 눌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눌러주면은 불법으로 잡혀가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주는 것까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버튼 누가 눌러요? 결국에는 내가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 버튼을 누를 때 많은 요소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월급보다 지금 많이 넣었어.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이제 뭐 만약에 한 50만 원 까먹었어.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한 달 동안 학원비, 뭐 애들 뭐 장난감 사준 돈 이런 거랑 매칭이 돼. 그러니까 손절이 안 나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7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와 과거에 이 종목을 판단했었던 나와 현재 이 종목을 판단하고 있는 나, 누가 더 똑똑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성 간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리한 싸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이 비중 관리를 한다. 일지를 써서 정확하게 과거에 나는 어땠고 그 녀석이 어떤 그림을 그렸었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 놓는 것이 그게 또 일지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치라는 것들이. 그리고 비중 관리를 처음부터 해 놔서 그 금액이 좀 적어야 내가 손절도 할 수 있고 손절 후에 다시 그 종목을 보고 싶지.
5천만 원 때려 받고서 거기서 마이너스 1천만 원을 딱 얻어 맞았으면 그 종목 다시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지? 차트의 차자는 무슨 그 종목이 뭐 지읒으로 시작되면 지읒자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튼 가장 근본적으로는 오늘 얘기가 사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것이냐라는 얘기로 축약돼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서 그냥 끝내도 되는 방송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구전이 그렇게 되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구전되는 얘기처럼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나는 나와의 싸움 잘했어. 넌 알아서 네가 잘해봐. 좀 무책임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손절이 안 나가느냐. 내가 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느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기 전에. 그래서 그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애초부터 매수하려는 계획이 없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지 마라.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차트를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차트를 딱 봤는데 이거 내릴까? 오를까? 잘 그럼 매도하면 돼요. 왜 들고 있어? 모르는데. 지금도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라.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의 주요 시청층이 30, 40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작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 엄청 길어? 그 5년 했겠지. 그동안 해왔었던 거를 앞으로 수십 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통장에 5천만 원 딱 꽂혔다고 5천만 원 뭐 아니라 한 2억이 꽂혔다고 생각해봐.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2억이 생겼어.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차 사고 집 사고 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금리 낮아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이사 가도 되고요. 대출 내가지고 차 사도 됩니다.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그러려면 10억 이상 벌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10억 벌려고 그럼 지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걸로 10억 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자면 그 정도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 그래서 손실률을 안 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1, 2에 그렇게 하세요. 본인 계좌를 안 보십니다. 차트만 딱 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쯤에 샀잖아. 자기가 산 것만 그냥 표시해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표시만 하지. 본인의 계좌 손익률을 안 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속여라 그러면 차라리. 근데 이게 자기가 해봤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처럼 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한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라면만 먹고 서울대를 갔다. 이 얘기는 라면을 먹어야 서울대를 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라면만 먹고 그렇게 영양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벌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했었던 걸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까먹고 있느냐? 내가 까먹고 있는 이유는 계획이 없다.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속이거나 나를 설득할 방법이 필요하고 그걸 하려고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 장치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돈 버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어야겠다.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겠다. 워렌 버핏은 돈을 벌면은 다음날 치즈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고 돈을 못 벌면 치즈를 빼서 500원 빠지죠. 3,000원짜리 버거를 먹을 거냐 3,500원짜리 치즈버거를 먹을 거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나는 오늘 돈 까먹었으니까 돈 먹을 자격도 없어. 난 그러니까 원래는 나가서 먹었었는데 그냥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돈이 벌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거래를 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한테 채찍질을 하기 위한 장치로 치즈를 넣어서 버거를 먹을 거냐 아닐 거냐로 넣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계획 세운 것을 잘 지키기 위한 장치의 수단으로 이것저것 넣어 놓은 겁니다.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 뭐 이걸 가지고 기부를 해야겠다. 뭐 기부를 한다고 돈을 잘 벌 수 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튼 장이 지금이 기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란 얘기는 뭐냐면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는 장이에요. 지금 1%잖아요. 오늘 뭐 5% 빠졌습니까? 이런 장이 아니거든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7% 빠졌죠. 사실 이날도 되게 위험한 날이었어. 그냥 밑으로 내리꽂혀도 여기까지 가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나열해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집회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이제 실적 나오고 뭐 그 과정에서 코로나 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기업들 다 힘들다. 그리고 뭐 반기 보고서 나왔는데 뭐 거절이 됐다는 둥 뭐 이러면서 회사들이 다 힘들다.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까? 처음에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흔들렸었던 이유는 미국도 흔들렸었죠.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는 걸로 인한 충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권이 정당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바뀌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차라리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것이 좋았다. 이런 해석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 점점 더 좋아지고 트럼프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아베 총리가 지금 이거 바뀌니 많이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대외 내외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태풍, 수해 피해, 응? 거기에다가 뭐 국내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정치도 지금 그렇고 그걸 또 뭐 적폐니 뭐 이러가면서 또 나라에서 이것저것 뭐 정부에서 강력하게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또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대화도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도 사이가 안 좋죠. 악재만 수두룩 빽빽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려고 지금 이제 계속 임상 실험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나왔죠. 근데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또 시각도 있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삼상 테스트를 하고 있네.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또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뭐 엄청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에요. 할 거 같아서 조금 무서운데 정도인 거지. 그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당장 큰일 나겠네.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또 가능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 그렇네?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 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또 바이든 때문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으로 바뀌게 되면은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이슈가 끝날 수도 있어요. 나토 문제, WTO 문제, WHO 문제 다 바이든이 정리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9월에 다시 재개가 된다. 이제 하다가 다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또 선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내외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탁하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락이 나올 거다, 폭등이 나올 거다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예측,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그 내용은 참고를 해서 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만 결정 지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리커멘드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고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리면 여기까지 막 내리니까. 그래서 좀 내리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 올라가면서 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825선과 800선이 깨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다 팔아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다시 830선 혹은 840선 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거 팔았던 그 종목 또 사면 되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벤츠 박으면 1,000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금 50만 원. 보험금 50만 원 아까워서 난 벤츠랑 안 박아.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 안 낼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근데 보험이 없어. 이제 그랬다가 암이 걸려. 그럼 그거 암 치료 비용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수천만 원 나가는데.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만약에 내가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내일 폭증해. 그래가지고 뭐 3% 4% 올라가. 손해 3%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3%를 주고 밑으로 20% 내려갈 것을 막았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보험 넣었어요 지금? 휴대폰 보험 넣고 쓰시는 분, 안 넣고 쓰시는 분. 저는 넣고 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뭔가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지금 2시가 아직 안 됐죠.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내가 지금 좀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어? 종목 하나에 막 70% 때려 박았어? 그럼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근데 내가 이제 전체 한 5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에 한 50만 원씩밖에 안 사. 근데 현금 비중 지금 한 60%야. 아이 그럼 좀 끌고 가도 되지. 뭘 잘라 그거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다 짜치게 그냥 쬐끔쬐끔 그냥 들고 있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20%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 다시 사도 별 티도 안 나겠구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 그렇다고 뭐 종목별 다 공통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큰일 났네. 아 이거 내가 오늘 한 2시간 동안 요것만 좀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계획도 좀 세워보고 방에다가 좀 올려보고 아 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계획 세웠어요. 다 같이 동반선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을. 그런 거 보다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슬쩍 또 팁도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락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 거냐에 대한 대비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하면서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다시 살까? 아니 여기까지는 좀 냅둬볼까? 요걸 좀 고민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 결론은 그겁니다. 알겠죠? 종목별로 달라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바라건대 내일은 올랐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딱 21선 터치했으니까 오르면 좋겠지. 올라가지고 뭐 1000선, 1200선 올라가면 좋지. 코스닥이요 옛날에는요 코스피보다 더 높아서 2925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닷컴 버블 때. 또 가지 말란 법 없지. 그쵸? 아니 뭐 계속 뭐 맨날 800선에서만 놀 거야? 1000선, 1500선 한번 갔다 와야지. 그냥 뭐 코스닥은 원래 그래요. 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 2900선 가야 돼. 코스피는 계속 오르기만 했지 2900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점 2600이에요. 코스닥이 더 높았어요. 여튼 지수 상태를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3자 전지적 시점에서 본인의 종목을 좀 바라보시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고 싶은가? 그 관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제 쉬어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출근들 하실 텐데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저녁 때라도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뒤늦게 보시면 여튼 계획 세우시고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테마 종목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드렸었던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한다든가 진행할게요. 마치겠습니다.